네, 안녕하세요. 토라우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 시모노세키의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카나토 시장으로 가는 그 이동 동선을 따라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그 동선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유아 대상 유원지가 좀 나와요. 이름이 하이 카라토 요코초라는 데인데, 그 놀이공원 가면 기본 관람차 있잖아요. 뭐 그리 크진 않아요. 그거 있고 뭐 회전목마 있고 뭐 롤러코스터 조그만 거 있고 그렇습니다. 유아용이에요 다. 그래서 성인들이 갈 일은 없을 거고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이나 이제 가는 거죠. 그 이 이름을 한번 볼게요. 이름이 이제 하이는 뭐 이렇게 감탄사고, 카나토 요코초인데, 어, 요코초는 뭐냐면은 그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대로에서 이제 한 블럭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인데, 주로 그 먹거리 타운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라멘 요코초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라토는 카라토 시장, 그 카라토 시장의 카라토와 그 유사한 발음의 그 일본어를 가져와서 재밌게 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카라토는, 또는 이제 카라리토는 바싹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공기가 이제 바싹 말라 있는 거죠. 예. 쾌청하게 맑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뜻이 이제 뭐 쾌활하고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라토 또는 카라리토 이런 거는 이제 부사고요. 이제 형용 동사가 또 있죠. 예, 보면은 카라카라라는 게 있어요. 카라카라는 바싹바싹 이렇게 말라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가라가라가 있는데, 가라가라는 말랐다는 뜻이 아니라 안에가 이렇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텅 비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 이름이 해향관입니다. 일본어로 이제 카이쿄강인데요. 이 자리에 이제 그 오픈한 건 아마 십몇 년 됐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시모노세키 수족관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제 초후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태풍 피해를 심각하게 입어가지고 그냥 뭐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지금 해양관을 새로 지은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는 지금 보니까는 큰 병원이 들어서 있어요. 이 해양관은 제 추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볼 이유가 없어가지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해양관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979년에 시모노세키에 갔을 때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그 수족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시모노세키 수족관이에요. 수족관은 스이조쿠칸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날 이제 비가 이제 부슬부슬 오는 날씨였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돌고래 쇼를 그때 봤죠. 신기했습니다. 와, 어떻게 조련사 말을 저렇게 물론 말이 아니라 몸짓이지만 잘 알아듣고 이렇게 잘 따라하나 놀랐죠. 알고 보니까 이 시모노세키 수족관이 일본에서 돌고래 쇼를 처음으로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해양관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있던 자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병원이 들어서 있고요.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고래 관련된 그 전시를 하던 그 고래관이 있었어요.
고래는 쿠지라고 이제 관은 캉, 쿠지라 캉인데 실제 고래 그 거대한 고래 있죠. 그 거대한 고래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나지막한 동산 위에 그 고래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태풍 피해를 전혀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래관은 아직도 그 동산 위에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그 고래관 할 때 관 있죠. 관은 이제 훈으로 읽으면 야카타예요. 야카타. 야카타는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들이 사는 그 큰 저택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그런 높으신 양반들 그 사람을 지칭할 때도 써요. 야카타. 혹시 이 해양관 카이쿄강에서 하는 돌고래 쇼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일본어 글자만 아셔도 검색할 수가 있어요. 히라가나로 카이쿄강 이렇게 쓰면 아마 쭉 나올 것 같고 더 이제 자세하게 검색하려면 그 돌고래 쇼는 이루카 쇼라고 하거든요. 돌고래가 이루카 하면은 뭐 영상은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좀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영상만 보시면 되니까. 근데 제 그 캘리포니아 그 남부에 보면은 그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멕시코하고 바로 그 국경에 접해 있는 도시인데 유명한 곳이죠. 여기 뭐 해군 기지도 있고 유명한 거는 이제 그 샌디에고 동물원이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월드가 있다는 거. 그 시월드에 가보면은 그 돌고래 쇼는 당연히 있고 거기 가보면 그 덩치가 큰 그 범고래라고 있어요. 범고래 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이제 몇 번 봤는데 어, 돌고래는 덩치가 작잖아요. 근데 이거는 덩치 큰 애들이 그 조그만 그 조른서 지시에 따라서 딱딱 하더라고요. 또 애교도 부리고 물론 이제 범고래 걔네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애견지 뭔지 모르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물고기 던져주니까 이제 한 거고 그런데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훈련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학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뭐 보기에는 재미있고 신기하고 좋았죠. 근데 이제 마음이 한 구석에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왜 가끔씩 그런 소식 들리잖아요. 뭐 동물원에 그 키우던 동물이 갑자기 뭐 벽에 막 머리 부딪히고 이상 행동하고 사육사 갑자기 공격해서 물어 죽이고 뭐 그런 사고들. 그래서 나이를 좀 먹으면서 저는 동물원이라든가 뭐 수족관 그런 거 좀 반대론자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다큐 잘 만드는 그 제작팀이 그냥 야생 상태에서 이제 잘 촬영을 해와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보는 요즘 뭐 영상도 뭐 4K 영상 뭐 이런 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영상으로 보는 거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자 그래서 해양관은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양관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카몽와후라는 그 부두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저기를 오가는 연락선들이 다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캄몽 해협을 건너가지고 큐슈 쪽에 보면은 모지라고 있어요. 모지항 거기를 이제 오가는 연락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간류지마라고 해가지고 간류지마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 한국 부산하고 시모노세키 오가는 부관 페리 있죠. 부관 페리가 정박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 간류지마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그 전설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 그리고 이제 사사키 코지로가 대결을 펼쳤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작은 섬인데 그래서 거기로 가는 연락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야모토 무사시랑 사사키 코지로가 대게라는 장면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하나 딱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걷기 운동, 조그만 섬 한 바퀴 돌고 온다, 걷기 운동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칸몽 해협이 생각보다 좁아요. 큐슈 땅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좁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화물선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큰 배가 이렇게 어떻게 지나갈 수 있지? 놀라요. 그래서 그런 배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 방금 전에 언급했던 모지는 거기 가보면 이제 근대 건축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모지코 레토로라고 해가지고, 레토로는 이제 레트로죠, 레트로. 복고풍으로 이제 다시 재단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관광 상품화 한 거예요. 근대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볼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망와후의 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와후는 영어죠, 월프죠. 그 월프 부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카몽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 앞에 흐르는 그 해협이 캄몽 해협이니까 캄몽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영어의 come on입니다. come on. 예. come on을 일본에서는 카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어서 와라 부두 이 정도가 되겠죠. 예. 카몽 와후. 그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이제 일본 방송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영어를 많이 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뭐 이렇게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을 이 사람들은 일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리토라고 해요. 아스리토. 영어 애틀리트죠. 애틀리트. 그다음에 그 방송심의위원회 뭐 규정 준수 뭐 이런 거 있죠. 좀 길긴 한데 그런 거를 compliance라고 해요. compliance. 영어로 compliance죠. 그런 식으로 뭐 짧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만 영어로 compliance만 하면은 이게 뭘 준수한다는 건지 참 모르죠. 준수라는 뜻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짧게 써도 다 통하니까 이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간 영어를 한국 사람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고요. 아마 그건 메이지 유신 때 어떤 서구 유럽에 대한 그 동경에서 나온 것이 지금까지 뭐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카몽 있죠, 카몽. 영어로 come on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요건 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건데, 원래 CO는 일본에서 코로 발음하고 표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come이 보면은 그 V자를 뒤집어 놓은 듯 그 발음 기호 있죠. 그거는 사실 우리는 컴이라고 하는데 컴과 캄의 그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카메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것도 있죠. 버스도 사실 V자 뒤집어 놓은 그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마스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버스도 잘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 버가 아니라 아예 가깝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 같은 거, 총. 그것도 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어로도 이제 gun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예 가깝죠. 근데 그런 거는 일본어에서 이제
모음 아로 이제 표기를 하고 발음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콤파스 있죠. 콤파스. 콤파스 같은 경우도 V자 뒤집어 놓은 그런 발음인데 요건 콤파스라고 해요. 컴파스인데 근데 요 콤파스는 아마 이게 그 일본에 전해진 게 아마 포르투갈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 그리고 이제 그 알파벳 E를 이렇게 좌우로 뒤집은 그 발음기호 있죠. 어인데 요거는 일본은 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커맨더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코만다라고 코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카몽와후에는 그 선착장 옆에 그 상점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식당도 있고 기념품도 팔고 커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점가 앞에 보면은 이렇게 보거를 이제 그좀 크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몇 개 갖다 놓고 그랬어요. 좀 허접하긴 한데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카몽와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